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미주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QQ ETF, SRXL ETF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으며 유가 상승엔 NRGD ETF를 매수를 해야 된다. 현재 유가가 85불을 넘어선 상황에서 NRGD ETF를 매수를 한다면 최소 10에서 20%는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약 1일 전에 NRGD ETF 원래 3.9불대 매수를 하려다가 4.1불대 1차로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하였으며 지금 현재 이득 구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현금 비중 이제 25% 유지 중인데, 지금 현재 보잉 주식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현금 비중은 20%대로 낮아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직도 현금 비중은 계속적으로 20%대를 유지해 나갈 것을 이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스닥 지수 최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10% 정확하게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3%가 나스닥 지수가 하락으로 나왔으며, 올해에만 나스닥이 현재 마이너스 7.9% 거의 8%에 가까운 흐름이 나왔으며, 현재 나스닥이 이렇게 마이너스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이제 하락 구간에 어느 정도 진입을 했다. 장기적 하락 구간 200일선 평균선을 깨고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하락 후에 기간 수익률 여태까지 나스닥이 마이너스 10% 이상 빠졌을 때, 그리고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하회했을 때 지금 어떻게 기간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는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 드립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열성팬 인상 가입해 주시면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많은 정보들 그리고 저의 매수 매도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다.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 매도 할 때마다 올려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1.836%, 지금 좀 더 이제 내려온 모습, 1.9%대에 근접을 했다가 조금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또 1.9%대를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현재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85.78불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NRGD가 지금 최근 들어서 엄청난 하락세, 거의 마이너스 5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고, NRGU가 엄청나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유가가 85불대에 지금 도달을 했기 때문에 NRGD를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서 썸네일에서 언급을 했듯이 1일 전에 저는 1차 매수 4.1불에 1차 매수에 들어갔으며 한 3-4번 정도 나눠 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시로 보았을 때 이렇게 NRGD 큰 폭의 하락으로 나왔으며, RSI는 25.06, CCI는 마이너스 101.65. 어찌되었건 이제 보조지표는 크게 중요치 않지만, 그래도 유가에 따른 이 인버스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들어서 이 나스닥 지수 올해만 7.9% 빠졌고, 이 S&P 500이나 다우는 그래도 올해 이 나스닥보다는 좀 덜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5.9%, 올해만 마이너스 4.9%로 마이너스 5% 가까운 하락 흐름이 나왔으며, 다우는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5.2%, 올해 수익률 마이너스 3.6%로 순서대로 보면 이제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S&P 500, 다우 순서로 빠지고 있다. 특히나 이런 금리 상승 뒤에는 이 나스닥 기술주 관련해서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삼성증권 레포트 나올 때마다 이제 챙겨서 보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관련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핵심 아이디어 보면 미국채 2년물이 드디어 1%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미 시장은 올해 사회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이 FOMC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는 오히려 증시는 다시 반등한 흐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면 경기 둔화로 장기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어야 하지만, 이의 지표인 미국채 10년물마저 현재 1.8% 정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양적 긴축에 따른 장기채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실제 골드만이 주장하는 24년까지 10회 금리 인상, 올해는 4회 그리고 7월 양적 긴축의 시작에 시나리오가 이미 컨센서스화된 느낌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선반영된 상황에서 더 이상 파월의 입은 변수가 될 수 없으며, 이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잘 보셔서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좋은 기업들,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 해당하는 이런 기업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S&P 500 4분기 EPS 증가율은 전년 대비해서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런 이제 표면적인 숫자보다 변화된 매크로 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법과 경영진의 인식이 관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 쇼티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른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고 다른 이제 완성차, 전기차 업체들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쇼테이지 공급망 이슈가 해소되는지 관련해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임금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남에 인해서 구인난이 또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구인난 마진뿐만 아니라 탑라인 대리점을 운영할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인플레 압력을 전가할 가격 인상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이 프록트앤갬블 어제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어제 3%대 상승률이 나왔으며, 장중에도 4% 이상 상승률이 나오면서 좋은 상승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인상 계획을 할 수 있는, 이 샤넬 코리아처럼 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봐야 되고요. 경쟁 구도의 변화에서 고가 폰에서 애플의 적수는 지금 현재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애플처럼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 가치 부양 계획이 현재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 등으로 인해서 주가 가치 부양 계획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압축해서 담아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많은 종목을 가져간다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압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ASML도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배당금 2배 정도 지금 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주 가치 부양 계획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200일선을 하회를 하면서 일단은 이제 현재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들을 이전 사례들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00일선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 지금 현재 관련해서 이제 하회를 할 경우 지금 단기간 내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못한다면 일단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전 사례들을 보면 뭐 평균적으로 뭐 300일에서 400일, 500일도 소요가 되었다. 하지만 기간 수익률로 본다면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2011년 이후 들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첫 번째가 지금 현재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이외의 기간 수익률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약세장에 진입한 이후, 즉 200일선 아래로 하회한 이후의 기간 수익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주일, 1개월 순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뭐 5에서 10% 정도는 수익률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3에서 6개월로 봤을 때는 10에서 20%, 그리고 많게는 30%도 수익률이 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없으신 분들, 지금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천천히 주춤하는, 2월까지 주춤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현금 비중이 너무 이제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현금 비중을 20% 정도 확충을 하면서 반등 시에 현금 비중을 확충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증시는 들고 가는 게 맞다. 현금 비중이 오히려 없으면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증시를 떠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현금 비중이 가장 중요하다. 20% 정도는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차분히 이제 좀 어느 정도 1에서 3개월 꾸준히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1월 이제 25일, 26일 FOMC 미팅 이후에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특히라도 이제 2월 달에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제대로 나와주지 못한다라면 3월 15일에서 16일 이 FOMC 미팅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정책 변화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5월, 6월 이제 FOMC 미팅 전에 이 3월 지금 현재 15일, 16일 FOMC 미팅에서 올해 금리 인상 계획이 거의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이제 영향들이 지금 증시에 계속적으로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1월 25, 26일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이 증시가 나올 수 있다. 어느 정도 회복세가 진행될 수 있다. 안정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3월 이후 3월 FOMC 위원회 3월, 4월, 5월까지는 약간의 강세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오늘 이제 간단히 소개드리면, 이 뱅브로 형님 차트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한 번씩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 뱅브로 형님 차트를 보면 이전에 이 S&P 500 기준으로 이 지금 현재 주봉 차트인데 70선을 RSI가 70선을 넘어가면서 이 트렌드 라인의 상단 부분을 계속적으로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 이후 지금 현재 급격하게 빠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RSI
SPY 기준으로 51선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나스닥 QQQ도 뱅브로 형님 트렌드 라인에 따르면 어느 정도 상단을 여러 번 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현재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는 이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으로 인해서 나스닥 QQQ의 주봉은 46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TQQ, SRXL, FNG, BLZ도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QQ 201선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64.37불에 위치하고 있으며, RSI는 33.03, CCI는 마이너스 140.96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매수하기에는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RXL도 지금 현금 비중이 이제 많으신 분들, 뭐 30% 이상 가지고 있으신 분들, 특히나 40-50% 이상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121선 부근 50불 초반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RSI는 36.92, CCI는 마이너스 186.93으로 지금 현재 이제 TQQ, SRXL, FNG, BLZ 이 현재 나스닥의 하락으로 인해서 보조지표들은 모두 매수 타이밍을 가리키고 있다. 특히나 RSI는 대부분 이렇게 30대, 현재의 RSI는 지금 37.44, CCI는 마이너스 149.31로 RSI는 30대를 가리키고 있고, CCI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00 이하를 계속적으로 가리키고 있으며, 이런 우물 형태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반등에 현금화를 조금 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계속 장기 투자를 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제 힘든 장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증시가 내려오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면 언젠가는 다시 올라오는 회복 장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특히나 이제 미국의 이제 자산들은 대부분 주식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대부분의 자산들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미국의 대부분의 은퇴 자금, 노후 자금들이 주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 이전 역사적으로도 그랬듯이 뭐 10에서 20%의 조정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971년 이래로 나스닥이 마이너스 10% 이상 빠진 조정장 진입은 66번째이고, 통계상으로 1년에 한두 번꼴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올해가 지금 금리 인상의 선반영으로 지금 현재 1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빠져주면서 마이너스 10% 고점 대비 빠져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계상으로 또 한 가지, 3달 이후 대부분 수익권에 접어든다라고 꼭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